안녕하세요. 뼈 때리는 동공무입니다. 오늘은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부동산 집 같은 거 보셨을 때도 용적률이 몇 프로다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낮은 게 좋은 건지 높은 게 좋은 건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이 뉴스를 볼 때도 이 용적률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 용적률 같은 경우는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정부에서 주택이 좀 공급이 부족한 걸 인식하셔서 그런지 이 용적률을 완화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건 그만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높게 짓게 하는 대신 그 차익을 뭐 환수하든지 아니면 공공임대를 거기에 넣던지 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저희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그 삼성동에 한전 부지를 매입했을 때도 그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게 용적률을 완화해 달라. 지금 이 부지가 지금 일반 3종 일반 거주 지역이지만 이거를 상업 지역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런 협상을 시도해 가지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용적률이라는 단어는 저희 일상이나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 용적률이 뭔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용적률을 이해하시기 전에 그 건폐율이란 말도 좀 이해를 해야 용적률에 대한 이해가 쉬워서 같이 좀 준비해 봤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건폐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대지 면적이 100평이 있습니다. 그 100평에 그 건물의 바닥 면적이 있죠. 그 바닥 면적이 50평인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건폐율은 50%인 겁니다. 간단하죠, 아주. 이러면은 건폐율은 50%. 그러니까 건폐율은 쉽게 말씀드리면 대지 면적 대비 건물의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즉 건폐율이 낮을수록 좀 이제 쾌적하겠죠. 그 토지와 토지끼리 붙었을 때 그 집약도가 좀 적겠죠. 좀 여유 공간도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뭐 전원주택 이런 거를 지을 땅을 알아보실 때 건폐율이 적은 동네들을 찾아보면 이게 정원을 넓게 쓸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건폐율이 50평. 근데 예를 들어서 건폐용이 뭐 70%, 80%다 하면은 이게 확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커져 버려서 주택과 주택 사이에 공간이 많이 없겠죠. 그러면은 별로 쾌적하지는 않은 그런 집이 되겠죠. 뭐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용적률 같은 경우는 건물 연면적을 땅의 넓이로 나눈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면적이라는 거는 건물에 있는 바닥 면적의 총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린 이 건축 면적이 50평인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이 건물은 그 1층 50평, 2층 50평, 3층 50평, 4층 50평 해가지고 200평이 있는 거죠. 땅 100평에 200평의 건물이 면적이 있는 거예요. 연면적이. 그러면은 이런 거는 용적률이 200%겠죠. 쉽게 좀 그림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이 100평인 땅에 연면적이 25평인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용적률이 25%인 거죠. 이런 건물이 옆으로 하나 더 있다면 용적률은 50%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 뭐 75%가 나오겠죠. 연면적이 75평이니까. 그리고 이럴 경우에 100평이 나오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겠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그 아까 처음에 배웠던 이 건폐율이 100%여야지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는 나오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통 근데 집은 이렇게 짓습니다. 이게 다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형태가 이렇죠. 대지 면적이 100평인데 바닥 면적이 25평인 건물이 4개 층이 있다. 그러면은 25, 25, 25, 25 해서 100평이죠. 이런 경우는 용적률 100%라고 합니다. 100%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100%가 이제 200%가 된다면, 8층 건물이 된다면 용적률이 200%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토지마다 이 제한 같은 게 있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제한이 있고요. 이 건폐율은 보시다시피 제일 높은 게 이제 90% 이하죠.
90%면은 아까 제가 예시로 드렸던 것처럼 그 대지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겠죠. 그 바닥 면적이.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좁은 그런 건물들을 보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이런 데 해당돼서 그렇게 지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용적률 같은 경우도 주거 지역은 좀 적고 상업 지역은 높고, 아까 한전 예로 들었죠. 한전 같은 경우는 한전 부지 같은 경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최대 300%였는데 이거를 이제 상업 지역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바꿔달라라고 건의를 해서 아마 800%인가로 바꾼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시골이나 이런 농사용이나 아니면은 그린벨트 뭐 이런 쪽은 되게 낮죠. 용적률도 낮고 건폐율도 낮고. 그래서 이런 땅들이 비싼 겁니다. 중심 상업 지역이나 이런 거. 왜냐면은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땅에 좀 더 밀집해서 집약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땅들이 훨씬 더 비싼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좀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서 이게 한전 뭐 그 현대자동차 사옥 예상도죠. 엄청나게 높죠. 이거 용적률을 높여서 이렇게 높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배운 거를 좀 정리하면, 건폐율 같은 경우는 토지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 예를 들어 100평의 토지에 바닥 면적이 25평인 건물이 있다면, 한 층의 넓이가 25평인 건물이 있다면 그건 건폐율이 25%라는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토지 대비 건물의 연면적 비율. 연면적은 건물의 바닥 면적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평짜리 1층 25평짜리 건물이 4층짜리 건물이 있다면 1층 25평, 2층 25평, 3층 25평, 4층 25평 해가지고 100평,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연면적이고요. 그리고 토지 대비 연면적의 비율이니까 100평의 땅에 그 용적률이 100%라면 한 층에 25평짜리 4개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용적률 같은 경우는 시마다 조례로 제한을 두고요. 뭐 토지마다 이제 층수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봐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준비한 영상은 모두 마쳤고요. 정말 부족한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합니다.